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업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시 14분에 부은 눈으로 자꾸 가고 이어. 그러니까 어제 그냥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언더 2개 해가지고 그냥 가자고. 첫 선택이 맞았죠. 싱글턴 300 했고요. 월요일 적중됐고 수요일 적중됐고 금요일 적중이 되었고요. 그죠? 그래 맞죠. 페퍼 언더 또 뜨고 그다음에 KT 이거는 진짜 언어범 그 연홍은 또 언더가 맞았지. 그죠? 살벌하다 그지. 그래서 오늘 예견된 토요일 강습을 가도록 하고 이어 미리미리 준비하라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안 돼 있는 행님들은 굳이 억지로 참가하는 거는 자기가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배려와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배팅입니다. 안 할 거면은 저랑 시작을 하지를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잘 모르면 알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다 하고 가지 않을까 싶고요. 표는 바로 주지 않을까 싶고 느바랑 주간이랑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강승부 참가하실 분들은 300개 하시면 돼요. 200개 200개 해가지고 그리고 실력이 없으면서 내랑 똑같이 200개 받고 150개 받는 것들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배당 푸짐해서 왜 돈은 또 똑같이 받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는 다 증명을 하고 최초로 숲TV에 시도를 한 사람 아니야. 1년 패키지. 먼저 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실력이 되고 받아야죠. 실력이 안 되는데 받고 증명을 안 했는데 받는 거는 그냥 돈만 올린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저기 시청자 형님들, 숲TV든 유튜브든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ARDT는 방구석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죠? 선택 좀 잘 하시고 이상한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포르징기스하고 트레이 형은 빠져 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봤을 때는 2차전 정도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트 같은 경우는 뭐큰 문제점이 없고요. 19승 5패에 왜 저는 솔직히 이 두런이라든지 커닝햄 이 듀오가 동부 서부 압살을 하는 것도 맞기는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그래도 19승 5패를 할 정도까지는 3옵션이 필요하고 나머지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뭐 토바이 해리스라든지 뭐 로빈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탐슨 뭐 구체적으로 따지면 기본 이상은 해주고 있긴 하기 때문에 승패가 저 정도 나오는 거겠죠. 근데 설명은 뭔가 많이 안 되지만은 마인까지도 곧잘 그냥 거의 이제 뭐 10번 기준을 잡았을 때 6번 정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맞고요.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게 이제 영 없이 좋은 성과를 거뒀지만은 아이러니한 게 이제 뭐예요? 왜 다른 팀들은 슈퍼스타도 막 릴라드도 쳐내고 그랬었잖아. 근데 의외로 애틀란타는 트레이 영을 안 버렸습니다. 난 제일 먼저 버릴 줄 알았는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금 현대 농구가 이제 포인트 가드가 없이 뭐 요키치가 리딩도 보고 뭐 랜들도 보고 뭐 이런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했던 작동을 하고 패턴을 만들어놨던 거를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이 다이슨 데니얼스라는 선수 자체가 감당이 되냐 봤을 때는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5할 승률 조금 못 미치는 이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6점은 7점은 아무래도 디트로이트 쪽으로 볼 수밖에 없긴 하다. 왜? 프레는 곧잘 하는 편도 아니고 접전이 뉘앙스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너바드에서 뭐 애틀이든 뉴올이든 댈러스든 물론 뉴올 댈러스급은 아니긴 하지만 점수에 대한 것도 이제 잘해주던 게 이제 애틀란타, 뉴올, 댈러스 이런 팀들이죠.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디트 하나 보고 오바 보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니면 4번, 5번에서 뭐 디트에 뭐 해리스하고 듀런을 압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많이 올라가 봐야 뭐 한 8.5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디트가 최근에 뭐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뭐 좀 못 이긴 것도 있다곤 하지만 그래봐야 5패면 있는 거에 대비해서 정말 아웃풋을 잘 뽑아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디마언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제가 분석이나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주시면은 디트 마인 쪽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들겠죠. 오케이.
자, 필라하고 그 인디인데 누가 봐도 방금 필라는 안 찍겠죠, 그죠?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제? 인디 프렌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못 믿어서 방금 또 어느 번만 쓸 것이냐, 요것만 결정을 하는 게 맞겠죠. 엔비디아가 나오고 싶으면 맥시 다 나오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런 팀 한 번에 안 바뀝니다, 맞죠? 엔비디아 처분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원들을 빡빡빡 영입을 하든지 아니면 신인급들의 트레이드 매물 잘 데려와가지고 지명권 주고 그래 하든지 그래 가야 됩니다. 이 똑같은 상태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결과로 다 봤잖아. 골스 4.5 프레이 난다든지 그게 맞지? 골스 4.5 봤을 때 왜? 방장님 14.5씩 많이 내야 돼. 아무리 그래도 경기 그렇지 않잖아. 99대면 96인가 그래가지고 겨우 똥줄 일반선 필라 일반선 동글 빼이는 그건 뭐 동그라미 올린 거는 모르겠지만 아무 득이 없었단 말이지. 인디도 지금 뭐 부상자 탓할 건 아니지만은 속에 또 성적을 거둔 것도 있긴 하죠. 뭐 워싱턴한테 많이 간다든지.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없는 팀인 거는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7.5, 8.5, 9.5, 10점을 준다면 전 이야기가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님 구독 46개월 인디애나는 감사합니다. 약팀이든 잘하는 친친이야. 팀이든 비슷한 팀이든 언더 볼 수는 없는 팀이에요. 필라도 맥시랑 조님 추천 맥시가 감사합니다. 30점 하고 엣지콤이 해준다고 해도 기준점이 큰 뭐고 점수대가 높은 팀은 아니야. 그렇다고 언더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필라가 뭐 언더 얘기 미러키처럼 제가 저득점 얘기하고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인디 프렌하고 다득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기준이 낮아서가 아니고 230점대 중반 정도 주더라도 언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 인디는 만인에게 공평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언더 오버에 대한 부분들은 왜? 선수가 빠져도 그렇고 선수가 있다고 또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맞지? 그래서 이게 만약 5.5, 4.5면 좀 애매하죠. 인디애나가 핸디를 잘 쪽이 못하고 승패 쪽으로 메리트가 없는 항상 짓을 하니까. 근데 이 정도 준다면 최근에 또 우리가 선택했던 경기들은 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하고 와싱인데 이거는 그냥 하나만 보면 되죠. 클블은 작년 퍼포먼스까지는 아니지만은 워싱턴 상대로는 마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클블은 이제 마인하고 오바를 둘 다 쓰거나 둘 다 활용폭이 높았던 팀인데 워싱턴 같은 경우 지금 4쿼터에 점수 빈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초반까지는 괜찮아요. 선수 구성은 당연히 이제 미들턴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그날 로또를 발해야 됩니다. 맥컬럼 같은 경우 나이를 많이 먹은 노쇠화된 부분들이 좀 보입니다. 경기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맞죠? 그다음 알렉스 사르까지도 심지어 빠져 있는 부분이니까 클리블랜드가 혼자서 뭐 거의 뭐 이제 멱살 잡고 250점이니까 거의 가야 됩니다. 이거는 클만 알면 언더 쪽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들이고 물론 최근에 뭐 마이너하는 큰 마이너하는 팀들이 뭐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덴버도 마이너를 잘 못하고 그지? 그래도 워싱턴은 기본적으로 8.5, 9.5를 어느 누구랑 붙든 유타랑 뭐 유타나 이런 급이랑 붙으면 5.5라도 받아야 되고 역으로 프렌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못한다고 해서 안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프렌이 유리한 것도 뭐 간혹 우리가 워싱턴에 프렌도 쓰고 오바도 쓰고 그랬는데 올해는 아예 그런 게 없죠, 그죠?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지? 그런 애들 있잖아. 뭐 브루클린, 워싱턴 뭐 또 누구 뭐 있노? 그러니까 들러리에 불과한 친구들 맞지? 그래서 이건 뭐 기준도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기준점이 크면 이유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워싱턴의 지금 후반 경기력 특히 4쿼터 이런 갑자기 오버 날 것 같은데 갑자기 점수가 안 났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저득점도 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다음 시카고 같은 경우 이제 화이트하고 오코로하고 기디도 나오는 거고 샬럿은 뭐 미알룩이라든지 끈어풀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원래 나오는 거고 그다음 라멜로 볼이 못 나오죠. 근데 라멜로 볼이 나오면은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죠. 뭐야? 장점은 공격적인 부분들이 더 선호돼서 좀 몰아치는 게 가능하다 이 부분. 단점은 이제 너무 공격적인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멤피스하고 유타 보겠습니다. 멤피스가 7.5 잡혀 있는데 요렇게 받았을 때는 일단 메리트가 없죠. 그동안에는 이제 뭐 프렌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일반승 있다든지 요런 부분에서는 이제 멤피스를 좀 많이 썼었죠. 고물 한 3번 정도 썼죠. 고물 원래 잘 안 쓰는 팀인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잘 안 쓰는 팀인 거는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근본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확실히 잭이디에 든든함, 이거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든든함은 확실히 있어요. 근데 흐름도 끊겼고, 연승 그렇게 타지 못하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타는, 이제 뭐 마지막에 프레는 못한다 하지만은, 여전히 있는 거에 대비했을 때는 8.5, 9.5, 10.5, 6.5, 7.5도 프렌이 가능한 부분이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번에 클리퍼스가 똥배를 받고 멤피스가 6.5, 7.5를 받았었죠. 딱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반대에 지금 유타가 저번에 멤피스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방장은 프렌을 하고 오버까지 떴죠. 심지어 댈러스도 클리퍼스를 이겼고, 그지? 딱 그 느낌이 드는 게 지금 멤피스와 유타의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때는 이제 많이 쓴 거다. 곰을 올해 최대한 많이 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40 같은 경우는 이제 유타를 보고 좀 준 것 같은데 언더는 볼 수가 없는 경기야. 물론 이거는 이제 핸디로 찍었을 때 메리트가 가장 있는 부분이고, 그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맞잖아. 6.5, 7.5는 과해요. 아니면 이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경기 내용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댈러스하고 브루클린인데 이런 건 당연히 프렘 무는 게 낫다고 생각하죠. 왜? 댈러스가 1.20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절대 없잖아, 그지? 그게 아니고 힘들어. 마인을 해야 됩니다. 왜? 브루클린은 지금 뭐 설명할 게 있습니까, 힘들어? 공격력 리그 꼴찌입니다. 30입니다. 109.4점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찾아볼 거는 이제 클렉스턴이 닉 클렉스턴이 블록 2개로 리그 4위를 하고 있다. 이게 답니다. 나머지 설명할 게 없어요. 이 쓰레기 같은 댈러스인데도. 근데 댈러스는 누가 있어요? 그나마 쿠퍼 플래그가 있잖아. 이 젊은 선수가 가져야 될 짐이 너무 많기는 합니다. 이제 데뷔하는 선수인데, 그지? 근데 얘는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브루클린이 이제 잘 달려서 오버에 도움이 되는 크크님 팀이긴 추천 맞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댈러스도 어쨌든 오펜시브 레이팅의 그감인 수준인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브루클린 같은 게 꼴찌인 부분이고, 아니면 저득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미러키 저득점을 가듯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스하고 미네. 여러분들이 이거 골스를 많이 보실 건데 왜 골스를 봐야 되나요? 황영님, 저도 그 원정도 아닌데요. 원정이 아닌 게 아니라 커리 복귀고 상관이 없고, 힘들어. 골스는 지금 새로운 변화가 전혀 없어요. 물론 미네도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우리가 즐겨가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완전히 이건 그거죠. 공격과 수비죠. 골스는 공격이고 빠른 공격이고, 미네는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죠. 부상자는 없고 맨날 똑같은 거고, 15승 9패 하는 거 치고는 배팅은 잘 안 하는 편이고 큰 마인은 또 잘 안 가는 편이고 잘 못하는 편이고 그거잖아. 컬이 돌아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4번, 5번도 포스트에다가 그린에다가 체질적인 거 완전 고쳐져야 돼요. 그 다음 포지엠 같은 경우는 맨날 말아먹고 중요할 때, 그 다음 버디 힐즈라든지 그 무디라든지 꾸민가 이런 젊은 선수들이 이제 커리가 길지 않단 말이야. 남은 시간들이, 그지? 그래서 빨리 자리를 잡든지 아니면 해보다가 이 새끼들 안 되겠어, 얘네들 언젠가지 믿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면은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딴 팀이 영입을 해오든지 지금 매매급대로 확 풀잖아요. 가면 되는 거지. 갑자기 뭐 골수가 커리를 복귀를 했다고 해서 됐든 가야 되는 건 너무 어이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언어바 기준점 자체는 지금 229가 돼 있는데 떨어지든 말든 미네를 볼 거면 당연히 저득점을 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골스를 볼 거면 당연히 승패보다 나는 다득점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는 아니긴 하지만 매년 지금 한 3, 4년째
골스는 오히려 승하고 핸디 뭐 반대 프렌이든 일반승이든 마인승이든 이런 것보다도 언더오버 특히 오버에 대해서 잘 빨아본 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확률이 더 높기는 해요. 올해는 뭐 그렇게 쓰진 않았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골스 스타일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커 감독이 그대로고 기준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시 반에 생각대로 딱 끝났네요. 빨리 하는 이유는 주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당만 체크하고 방향은 최대한 비행기장에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협조 잘해달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주간 더블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하지 마세요. 멤버십 형님들 잘 들으세요. 알겠죠? 뭣도 없는데 하지 마시고